오늘 보시게 될 영상의 내용은 저희 채널에서 여태껏 방송한 영상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은 영상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언제쯤 다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에서 성조기 밑에 검은 깃발 하나가 나부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소수 시청자들께서는 이 깃발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언제 개양하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깃발은 일명 파우미아라고 부르며 프리저널스 오브 워 그리고 미싱 인 액션의 이니셜 약자들을 조합하여 그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즉, 전쟁 또는 작전 중의 포로, 실종, 전사한 전우들을 추모하기 위한 깃발입니다. 1972년 베트남 전쟁 때 살아남은 전우들이 희생된 전우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 개양하기 시작한 것이 그 첫 유래입니다. 미국 군대 내에서 그렇게 유래가 되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서 실종되거나 전사한 전우들을 추모하면서 여태껏 개양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국가의 공식 깃발로 인증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후 백악관, 국회의사당, 국방부, 국립묘지 등을 포함한 각종 군 관계시설물과 전국의 우체국 등에서 공식적으로 이 깃발을 개양토록 하였습니다. 이 파우미아 깃발이 필히 개양되어야 할 날짜는 국군의 날, 메모리얼 데이, 깃발의 날, 독립기념일, 파우미아 기념일, 그리고 제향군인의 날입니다. 즉, 연중 6일은 필히 이 파우미아 깃발을 백악관,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군 관계시설물과 우체국 등에 개양을 하여야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콜로라도 피터슨 공군기지에서 파우미아 깃발 하강식에 참석한 군인들이 실제로 위례를 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게 될 짧은 동영상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이 파우미아 깃발들이 개양된 곳들을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2월 말경부터 집중적으로 파우미아 깃발들이 백악관, 국회의사당, 국방부, 알링턴 국립묘지, 연방항공국 등 모든 미국 군대 관련 기관에서 개양되고 있습니다. 이전 화면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파우미아 깃발들이 공식적으로 개양되는 날짜는 1년 중 6일입니다. 5월, 6월, 7월, 9월 그리고 11월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3월 초입니다. 저 파우미아 깃발들이 공식적으로 개양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개양되고 있는 저 파우미아 깃발들은 누구를 추모하기 위한 깃발들일까요? 지난 수개월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진행되어 온 비밀 군사 작전에서 희생된 젊은 군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소식들에 의하면 이 비밀 군사 작전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선 지난 1월 6일 이후부터 비밀 군사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사법기관과 입법기관에 의하여
대통령 부정선거를 규명한다는 기대를 접은 그때부터 비밀 군사작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1월 6일부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와 샤이엔 마운틴 핵 군사시설 등에 한참 동안 머물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1월 6일이 3일 후인 지난 1월 9일 토요일 밤에 일어난 일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국 버킹엄, 바티칸, 이태리,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일부를 포함한 파키스탄, 미국 각지에서 정전이 일어나고 그 후에 각종 언론에서 유럽의 유명 정치인들이 줄줄이 사임했다는 보도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사임이라고 보도한 것들 중 약 20% 정도만 진짜로 사임이고 나머지 80%는 체포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뉴스는 바로 스위스의 벤저민 로스차일드의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티칸의 주교 6명이 사망 보도입니다. 벤저민 로스차일드는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가문이 상속자입니다. 그는 록펠러 가문과 함께 FRB 미국 연방은행의 가장 큰 대주주입니다. 그런 그가 죽은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심장마비로 보도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벤저민 로스차일드의 죽음이 실제로 딥스테이트의 붕괴를 의미하는 가장 큰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이 바티칸의 주교 6명이 사망 등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지 소로스, 헨리 키신저, 올브라이트 등은 딥스테이트의 행동 대원들입니다. 딥스테이트의 역사는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약 천수백 년 이상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이른바 고리대금업을 주로 하는 거대 자본가들이 연합하여 오늘날 미국 달러를 발행, 유통, 통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전 세계의 화폐 발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 시스템은 이들의 손안에 있습니다. 미국의 FRB, 영국의 영란은행, 독일의 도이치방크 등이 대표적으로 그들의 수중에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의 화폐, 인류의 자본, 인류의 삶이 그들에 의해 통제되고 지배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이 이 화폐 시스템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가 저들로부터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저들의 그 화폐 시스템으로부터 인류가 해방되는 것이 바로 이번 전쟁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전쟁을 수십 년 전부터 기획해온 미국의 군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그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저 딥스테이트과 생사를 가르는 대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이제 미국 군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에서 한 명이라도 덜 피를 흘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였고 지금까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전쟁을 대통령 선거판의 법정 투쟁 또는 정치 공학쯤으로 논리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이 전쟁은 인류의 삶과 역사를 바꾸는 대전쟁입니다. 적군, 아군 할 것 없이 수많은 피를 보아야 하는 물리적 전쟁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판을 그 전쟁의 전장터로 삼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권을 찬탈당한 미국의 국민들이 전쟁에 직접 가담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역한 자들은 군법에서 바로 반역죄로 다스려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외통수패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에서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명분적으로 모두 이겼습니다. 남은 것은 시간뿐입니다. 미국 국민들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에게 언제 이 전쟁의 끝을 선포하느냐만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짐작으로는 길어도 금년 6월 말입니다. 늦어도 그 정도의 시간이면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이 전쟁의 가장 마지막 수순은 미국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과거의 세뇌에서 깨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